2차 방정식의 큰과 개수의 관계 이야기를 합시다. 2차 방정식의 큰과 개수의 관계 정리해놓고, 자, 2차 방정식의 큰과 개수의 관계 두 단계로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개수 관계. 자, 얘 정리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큰과 개수의 관계는 선생님이 두 단계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경우하고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개로 할게. 자, 일단 x제곱 앞에가 1인 경우, 자,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 이꼴 제로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합시다. 얘의 두 건을 알파와 베타라고 쳐요. 그러면 큰과 개수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1차 개수의 반대부 마이너스 m이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상수항 n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1차 개수, 얘는 1차 개수, 두 건의 합이 1차 개수를 결정을 하는 거고 두 건의 곱이 상수항을 결정을 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이제 이게 1번.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근이 알파 베타면 인수를 x-알파, x-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걸 전개를 해보면 돼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니까 1차 개수의 반대부호가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1차 개수의 상수항이 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간단한 논리니까 간단하게만 알면 되고 주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웠다가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라고 하는 거. 얘의 두 건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 그럼 얘는 다른 게 x제곱 앞에 1인 경우하고 x제곱 앞에 a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데 a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완전히 똑같은데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라고 생각해. 얘는 마이너스 p가 될 텐데 a로 나눈다. 알파 베타는 c가 될 건데 상수항이라고 그랬잖아. a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 이걸 a로 다 나누면 x제곱 앞에가 1이 되잖아. 그치? 얘가 같은 상태가 되지, 그치? 그래서 a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대로 순수하게 일단 이용을 해봅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 주고 난 뒤에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근과 개수의 관계 듣고 시작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2가 되는구나.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2의 제곱 4에 더하기 8이 되니까 12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계산. 이것도 곱셈 공식 활용이에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4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16이겠지. 그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래서 20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짓을 할 거야. 요게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뭐 이런 거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2를 집어넣을 거고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4가 되니까 32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는 이런 짓을 해주면 된다고. 단 어떤 경우에는 식을 정리하게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을 정리하게 하는 거는 통분한다든지 인수분해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통분하면 돼요. 알파 베타에 통분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되지, 그지? 알파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근과 개수의 관계 기본하고 생각을 하면 돼.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할 건데 그냥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를 한번 봐봐.
2차 방정식을 줬어요. 2차 방정식을 주고 난 뒤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동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하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1이다.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구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 식을 구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곱셈 공식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다. 여기까지 좋단 말이야. 그런데 주어진 식 꼬라지를 봐요. 주어진 식 꼬라지를 보면 이게 영 이상해. 특히 누가 이상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3알파의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베타의 더하기 1이라는 놈. 얘가 이상한 거야. 왜? 이거 통분한다고 생각해 봐봐. 당연히 너무 많이 생기지. 각각 알파에 대한 2차식, 베타에 대한 2차식이니까. 알파에 대한 3차식, 베타에 대한 3차식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추가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근의 성질이라 그래. 근의 성질.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긴 할 건데 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알파가 근이다.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근의 성질은 대입 성립의 성질. 대입 성립. 예를 들어 x = 1이 근이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 돼버린다는 얘기야. 식에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대입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가 되진다고. 자, 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알파, 베타를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요 식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에 알파를 집어넣거나 x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성질이 근의 성질, 대입 성립 성질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거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의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거다라고 보면 돼. 자, 어떻게 써먹겠니? 이거야. 우리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이 필요하거든. 근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이 제로거든. 이거 이항을 시켜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알파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알파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 이렇게 매칭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자리에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대로 우리가 이항을 시켜보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베타 한 마리만 이항을 시키면 된다고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나는 적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면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자, 대입을 해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알파였잖아. 뭐로 우리가 대입 성립을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구나 하고 훨씬 더 간단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를 사용할 거다? 우리는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물론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쓰면 되지. 그지? 16에 마이너스 2니까 이게 14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4구나 하고 찾아주는 것. 요게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기본 적용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미정계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 두 근을 알려줬잖아요. 자, 두 근만 알려주면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a, b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얘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그러면 1 더하기 3 두 근의 합 얘가 x 앞에 붙은 거의 반대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 곱하기 3 얘가 상수항인 b가 될 거다.
그래서 A하고 B를 각각 미정계수 할 수 있다. 뭐 미정계수 해놓으면 이걸 이용해서 또 두근의 곱등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A 자리에 4를 집어넣을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2x에 B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에 두근의 곱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두근의 곱은 어디서 나온다고? 두근의 곱은 상수항이다. 근데 x제곱 앞에 숫자가 있으면 얘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고 똑같은 게 미정계수야. 얘하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의 제로를 두고는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a, b를 막 섞은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 이꼴 제로의 두고는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고요. 얘를 가지고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베타를 소거시켜버릴 수 있어. a, b만 갖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대로 써보자. 자, 얘를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b가 될 거란 말이야. 얘를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을 해보면 두 개의 합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거지. 얘는 두 개를 더한 거야. 자, 얘를 더하게 되면 b가 되겠지. 1차 개수의 반대부. 두 개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일 건데 얘는 전개가 돼요.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전개가 돼요. 근데 얘는 상수항이니까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싸그리 마이너스 a로 바꿔주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싸그리 다 b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마이너스 a로 바꾼다는 얘기잖아. 얘를 b로 바꾸고요. 얘를 마이너스 a로 바꾼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자,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요거는 a 더하기 b가 있다 라고 하는 식이 될 거예요. 자, 얘도 이쪽으로 탁 넘겨버리면 2a 더하기 2a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는 얘기가 돼버릴 거란 말이야. 자,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그지? 두 개를 더하면 3a가 3이 되니까 a가 1이다. 그리고 b도 1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 x 더하기 2야. 근데 두 근의 차가 1이 되도록 두 근의 차. 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안 주고 어떤 특정 조건으로 주는 거야. 이런 특정 조건으로 주는 것도 똑같게 미정계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의 차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근의 차가 1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파랑 베타 말고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돼. 두 개의 차이가 딱 1이 되게끔.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근과 개수의 관계 그대로 적어봅니다. 자,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두 개를 더한 거. 알파 플러스 1 더한 거. 자, 얘가 K 플러스 1이겠지. K 플러스 1. 자, 그 다음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거. 자, 얘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2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 정리해보면 K라고 하는 게 2알파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가 제로니까 결국 알파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경우하고 알파가 1인 경우 두 개 나오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K가 2알파였으니까 K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알파가 1이라면 K가 2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값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 조건이 비율로 되어 있는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 자, 근 비율이 주고 있는 생각. 근 조건을 줬어. 근데 아까는 차이 조건으로 줬는데 이제 비율 조건으로 준 거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준 거야. 5배가 된다 그러면 1대 5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지? 자, 이러면 요 비율에 맞춰서 근을 설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5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알파하고 5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근과 개수의 관계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두 근의 합은 알파하고 5알파를 더한 거야. 그런데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보면 K지. 알파하고 5알파를 곱한 거. 5알파를 곱한 거. 자, 얘는 K-1이 될 거 아니야. K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 연립해야 되니까. 연립해도 K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를 없애면 되니까
알파에다가 6분의 K를 딱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대로 넣어. 그러면 5 곱하기 알파 제곱 6분의 K의 제곱이 K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됐거든. 자, 넘겨서 정리하면 5K의 제곱에 36 곱한 거다. 마이너스 36K 플러스 36 이꼴 제로 해서 정수 K를 구하면 되지, 그지? 5, 1에 66 하면 되겠다, 그지? 66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K가 뭐 6인 거하고 5분의 6인 거 두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변형하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변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폼이 딱 이렇게 돼 있어.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래. 그리고 f의 4x 더하기 3 이꼴 제로의 두근의 곱이라든지 두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걸 변형을 시켰지. fx가 아니라 f의 4x. 자, 이렇게 fx로 돼 있던 거, 얘를 4x 더하기 3 요거로 변형을 시킨 거야. 얘로 변형을 시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막 어려보는 근각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돼. 잘 들어. 자, fx 이꼴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다. 자, 우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냐면 fx 이꼴 제로라고 하는 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5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제 f의 4x 더하기 3 이꼴 제로의 근을 구하고 싶어. 물론 이렇게 근을 구하고 난 뒤에 이 근의 합과 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합은 얼마가 되고 곱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은 fx를 변형을 시킨 거야. fx 제로 있던 걸 f의 4x 더하기 3이 제로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더하고 곱한 거 구하거나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 것, 요까지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똑같아요. 근데 얘가 근변형이 일어난 거야. 자, fx 이꼴 제로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f의 4x 더하기 3 이꼴 제로의 근은 뭐가 되겠니? 근이 뭔지만 알면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4알파 더하기 3, 4베타 더하기 3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혀 안 그래. 자, 잘 봐. fx 이꼴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면 x가 알파 베타인 거지. 다시 말하면 요 요 x가 알파 베타인 거야. 자, 얘가 x가 알파 베타가 이 가로 안에 들어간 게 알파 베타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 이꼴 제로면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가 근인 거야. 자, 요 자리에 알파 베타가 들어갔을 때 제로가 되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요 자리 같은 자리야. 지금 얘는 같은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4x 더하기 3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같은 자리가 각각 알파일 때 베타일 때가 근이야. 그러면 얘 두 분은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하고 4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야?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과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니까 통분해버리면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2라고 그랬으니 2를 여기다 툭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분의 곱. 얘는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과 4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6분의 1에 두 개를 곱해.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에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 베타는 얘는 5라 그랬단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8이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두근의 곱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각의 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 근각의 수의 관계로 딴 2차 방정식 만들기를 할게요. 다른 형태의 2차 방정식. 자,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자,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4 이꼴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만들 거거든.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x제곱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이미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알고 있는 거의 근각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 만들기 이렇게 이제 할 거야. 이거 똑같게 둘 다 근각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1번에 근각 계수의 관계 사용해 보고요. 2번은 근각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구성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로 가봐. 자, 1번 가지고 보면 근각 계수의 관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차 계수 마이너스 3인데 5로 나누는 2로 나누는 거겠다. 그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상수항인데 마이너스 3대 2로 나누는 거겠다. 그지? 그래서 일단 1번을 가지고 이렇게 근각 계수의 관계를 만들어요. 2번은 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성할 거거든. 자, 2차 방정식을 구성하려면 지금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구성을 하려면 두근을 더한 거랑 두근을 곱한 거가 필요해요. 자, 두근을 더한 거가 필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한 거 얘랑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한 거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얘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그대로 넣어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2였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지, 그지? 두 개를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랑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걸 곱해. 그러면 얘는 3이 되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성하려면 꼭 더한 거하고 곱한 거 이 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어떻게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x의 제곱에 더한 거는 1차항의 반대부로 들어가요. 더하기 2분의 7x. 자, 곱한 거는 상수항에 그냥 들어가면 돼. 더하기 3 이꼴 0라고 구성을 하면 돼요. 단 최고차 계수, x제곱 계수를 알려줄 거거든. 이다라고 하는 거 알려줄 거거든. 이거는 가로치고 전체에 2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리해보면 2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 이꼴 0라고 하는 놈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2차 방정식을 구성해주면 돼.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플래근이라고 하는 거 작용하는 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혈내근이 뭐냐? 요걸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 때 혈내 복소수라고 하는 거로 이야기를 한 거야. 일단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한번 적어봐 봐봐. 근의 공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의 근의 공식을 하나 적어봅니다. 현의 공식을 보면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얘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지? 얘 두 개를 켤레근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를 켤레근.
두 개를 켤레근,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근 이렇게 이제 물어봐. 이게 이제 뭐냐면, 봐봐라. 여기 뭐 A나 B나 이런 거 다 유리수, 정수라고 생각하면, 루트가 붙은 거 앞에 플러스인 거하고, 루트가 붙은 거 앞에 마이너스인 거가 짝으로 근이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얘가 완전히 짝으로 근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 만약에 요게 음수라고 쳐. 음수라고 치면 요거 I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I 앞에가 플러스인 거, I 앞에가 마이너스인 게 켤레근이거든. 왜 먼저 이 켤레근을 얘기하냐면 여기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를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라고 하는 건데 ab를 유리수를 쓴 거야. 유리수. ab를 유리수를 쓴 거야. 그러면 ab를 유리수를 쓰고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우리가 근이 두 개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얘만 딸랑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유리계수라 그래. 유리수인 계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1 더하기 루트 3 혼자 근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켤레근 관계 때문에 그래. 하나는 루트 앞에 플러스라면 하나는 루트 앞에 무조건 마이너스를 같이 근으로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유리계수에서는 1 마이너스 루트 3도 자동근이 돼버린다고. 이걸 켤레근 관계라 그래.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도 나머지 켤레로 되는 건 꼭 같이 근이 된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합이니까,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거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에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합이 될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곱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거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의 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루트 3 없어고 2가 된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된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실수계수, 실계수야. 실수계수, 실수인 계수일 때는 1-2i라는 게 혼자 근이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루트에 음수가 되면 얘가 i가 붙을 거고 얘가 i가 붙을 거라. i 붙어 있는 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언제나 짝으로 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2i가 근이면 1 더하기 2i는 자동근이 된다고. 이게 자동근. 그래서 근 하나만 얘기해줘도 두 개를 다 이야기해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겠니? 똑같은 거야. 자, 얘의 반대 부호니까 b의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뭐 1 더하기 2i랑 1 마이너스 2i를 더한 거. 1 마이너스 2i를 더한 거. 자, 그 다음, 자, 얘가 상수니까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얘가 1 더하기 2i라고 하는 거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한 거 해서 켤레근 관계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2i 없애고 나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1 빼기 2, 4i의 제곱이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버리면 3a가, 여기에서 요걸 빼자? 그러면 3a가 3이 돼서, 3a가 3이 되어서 a가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a가 1이면 b는 3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a, b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켤레근 관계라 그래.